단정한 옷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낀 이 남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였어. 한때는 수산물 수입 유통회사를 운영했던 남자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에도 국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마약을 유통해 범죄자로서 체급을 키워나갔어. 유통회사 대표에서 흉악범으로 전락한 이 남자는 바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인 이름하여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광렬이야.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생긴 일. 2016년 10월 11일 새벽 동이틀 무렵 필리핀 팜판가주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남녀 3명이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어. 이들은 한국에서 15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이던 박모 씨와 신모 씨, 그리고 맹모 씨였어. 도피 생활 중이던 피해자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수소문 끝에 피해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교민을 찾아냈는데, 그들은 살인 용의자로 피해자들과 항상 함께 어울려 다니던 한 남자를 지목했어. 그의 이름은 박광렬. 필리핀 한인회에서 진행된 첫 면담에서 박광렬은 모르쇠로 일관했어. 이미 알리바이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지. 하지만 박광렬의 진술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어. 박광렬은 피해자들이 피살되기 전날 저녁 숙소에서 차로 2-3시간이 걸리는 곳에 방문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만한 거리를 이동했다면 어느 정도 옷을 갖춰 입었어야 했을 텐데, 피해자들은 사탕수수밭에서 발견됐을 당시 옷차림이 외출복이 아니었고, 심지어 여자 피해자는 속옷도 입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 박광렬이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결국 박광렬은 사건 발생 약 이틀 만에 도주했어. 박광렬 여자친구? 결국 필리핀으로 과학수사팀까지 파견됐고, 피해자들의 집을 조사하던 중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어. 누군가 먹고 버린 콜라캔에서 박광렬과 피해자 이외의 또 다른 한국인 지문이 발견된 거야. 이 지문의 주인은 박광렬의 지인인 김춘수였는데, 하지만 김춘수 역시 범행 일체를 부인했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벽에 가로막힌 수사. 그러던 어느 날 수사팀은 도주 중인 박광렬이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박광렬 여자친구의 SNS와 정보원들의 첩보를 종합해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던 중 결국 결정적인 흔적을 찾게 됐어. 바로 박광렬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한 식당 사진 속 냅킨에서 상호명을 발견한 거야. 상호명을 추적한 결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콘도의 레스토랑으로 확인됐고, 결국 박광렬은 37일간의 도주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 박광렬은 왜? 박광렬의 검거와 동시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어. 그동안 입을 닫았던 공범 김춘수도 박광렬이 검거된 다음날부터 자백하기 시작했지. 당시 생활고를 겪던 김춘수는 사람 하나를 처리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박광렬의 말에 필리핀에 입국하여 박광렬의 범행을 도왔다는 거야. 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총으로 쏜 건 박광렬이라고 주장했어. 자신은 옆에서 돕기만 했을 뿐 전반적인 책임은 모두 박광렬에게 있다는 의미였지. 그래도 역시 의문은 남아. 박광렬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알게 됐고 무슨 이유로 살해를 결심한 걸까? 박광렬과 피해자들의 첫 만남은 박광렬의 친누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해. 박광렬은 도피 중인 피해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카지노 사업 등을 벌였지만 수입은 변변치 못했어. 피해자들은 박광렬에게 투자 수익금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때부터 박광렬은 악의를 품게 된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지. 그렇다면 박광렬이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간절히 원했던 피해자들의 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라진 돈 150억?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벌인 투자 사기 규모는 150억대. 그리고 박광렬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드러난 것만 7억 원 상당이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 돈이지만 피해자들이 살해된 뒤 이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어. 범인은 잡혔지만 범행의 가장 큰 동기였던 돈은 사라진 거지. 피해자들이 모두 살해된 지금 사라진 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키는 결국 박광렬뿐이야. 박광렬이 어떻게 수감 중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교민들은 박광렬에게 숨은 조력자가 있다고 주장했어. 실제 조력자로 의심되는 사람 중 박광렬의 수감을 전후로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해. 검거된 이후 박광렬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게 돼. 2번의 탈옥과 조력자. 박광렬이 검거된 직후인 2016년 말쯤 박광렬은 한 교민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투자금으로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다고 해. 갇혀 있었어야 할 박광렬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건데, 이를 목격한 교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
심지어 박광열은 3년의 수감 생활 동안 무려 2번이나 탈옥에 성공했어. 한국어 외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박광열이 24시간 총을 든 무장경찰들이 지키는 감옥에서 무사히 탈옥을 한 거지.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어. 박광열은 필리핀 현지 공무원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었고 탈옥을 하게 된 거야. 조력자와 돈. 이를 발판으로 박광열은 수감 생활 중 마약 유통에까지 손을 뻗게 돼. 유통에서 대표해서 마약왕 전 세계가 된 박광열. 박광열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이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한 남성을 만나 마약 유통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해. 그의 이름은 김형렬.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국내 마약 공급의 최상선으로 알려진 일명 사라김. 한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박광열이 김형렬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로 마약 유통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을 압수했어. 뜯어진 다리미 바닥에 담겨있는 여러 개의 흰색 가루 봉지. 수감 중이던 박광열이 국내로 유통하려다가 적발된 마약이야. 박광열은 2019년 10월 두 번째 탈옥 이후 검거되기까지 약 1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국내에 수백억 대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어. 그런데 이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1년 이상 빠른 시점인 2018년 8월이야. 그러니까 박광열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시점과 규모가 알려진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박광열이 들여온 마약은 국내 유통조직 총책인 일명 바티칸 킹덤을 통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에게까지 전달되었어.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 박광열이 전 세계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순간이었지. 그런데 살인범, 마약왕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박광열을 필리핀 감옥의 VIP로 만들었다고 해. 필리핀 감옥에서 거물이 된 박광열. 여차하면 세 번째 탈옥을 시도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야. 박광열은 언제쯤 송환될까?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공범 김춘수는 국내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야. 하지만 박광열은 아직 필리핀에 있지. 최근 필리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60년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야. 한국과 필리핀에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박광열은 현지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된 뒤에야 들여올 수 있다고 해.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송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지.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필리핀 정부가 임시 인도 조치에 합의해준다면 송환의 길은 열리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6년간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 사람을 3명이나 살해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필리핀 감옥을 재패하며 탈옥을 일삼고 수감 중인 상황에도 국내에 수백억 대 마약을 유통한 사람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거냐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 정부에 묻고 있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자취식이 가득한 지식상점을 구독해줘.